뉴스 정면 승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4.5 YTN 뉴스 FM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입니다. 사상 초유의 일들이 연이어 일어나고 있죠. 2명의 국무총리 후보자가 후보 지명 보름도 안 돼서 낙마했는가 하면 이번엔 사의를 표명한 후 유임되는 최초의 총리가 나타났습니다. 청와대에서는 국정 공백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 정홍원 국무총리의 유임을 결정했다고 하고요. 청와대 인사수석실 신설을 새로운 인사 시스템 카드로 내놓았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도덕성과 개혁성을 갖춘 인물을 찾기가 녹록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정홍원 국무총리의 유임, 장고 끝 악수일지 최선의 선택일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월호 사고의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한 정홍원 국무총리의 유임, 청와대의 선택에 동의하십니까? 오늘 뉴스 정면 승부에서 청취자 여러분께 드리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세월호 사고의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한 정홍원 국무총리의 유임, 청와대의 선택에 동의하십니까? 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우물정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스로 듣고 계신 분들도 계시죠? 예스 게시판에 글을 남기셔도 됩니다. 추첨을 통해서 정통시사주간지 주간경향 구독권 보내드리겠습니다. 6월 26일 목요일 94.5 YTN 뉴스 FM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들어갑니다. 담쟁이가 청춘에게 조금씩 오르다 보면 찾아올 거야. 네 이름으로 세상을 뒤덮을 그날이. 맑고 깨끗한 청춘은 별이다. 칠성사이다. 친절한 숙현 씨의 까칠한 뉴스. 네, 오늘도 변함없이 친절한 숙현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시사칼럼시 숙현 씨와 함께 오늘의 뉴스를 살펴보는데요. 정홍원 국무총리가 결국 사임 2달 만에 유임하는 것으로 결정이 났네요. 그렇습니다. 총리가 되는 것도 힘들고요. 그만두는 건 더 어렵습니다. 아, 네. 네, 어제까지만 해도 청와대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새 총리 후보자의 조건으로 개혁성과 청문회 통과 가능성 두 가지를 들면서 가능한 총리 인선을 빨리 마치겠다라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결과적으로 빨리 인선을 마친 건 맞는데요. 개혁성에는 의문이 듭니다. 윤두현 청와대 홍보수석은 오늘 브리핑을 가졌습니다. 정홍원 총리의 사의를 반려하고 총리로서 사명감을 갖고 계속 헌신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발표한 겁니다. 결국 인사청문회라는 높은 벽을 넘겠다는 사람이 없었다는 얘기인데요. 이제는 검증 포비아라는 말도 나오는 실정입니다. 네, 유임 발표 후에 정홍원 국무총리도 자신의 의견을 밝혔죠. 국가 계좌에 마지막 힘을 다하고 필요시에 대통령께 진언하겠다. 그렇습니다. 정 총리는 사의 반려 발표 직후에요. 간부회의를 주재하면서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국론 분열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면서 자신은 고사의 뜻을 밝혔지만 장기간의 국정 중단을 막아야 한다는 대통령의 간곡한 당부가 계셔서 새로운 각오에 임하기로 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시에 대통령께 진언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관련해서요. 오늘 노회찬 전 정의당 대표가 또 한 번 입심을 발휘했습니다.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요. 이런 얘기였습니다. 총리 유임은 국무총리 내정자들을 잇따라 자진사퇴하게 한 국민 여론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보복 인사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음식 상한 것 같다면서 다시 해오라니까 먹다 남은 음식 내오는 꼴이라면서 일침을 가하기도 했습니다. 먹다 남은 음식. 네. 네. 자, 각계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총리 유임을 세월호 참사가 이제 정부에 대해서 정부가 책임을 지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책임지지 않겠다는 고백이다. 뭐 이렇게 받아들이는 반응이 있죠? 네, 일단 그 세월호 대책회의 이 분들이 어떤 이제 반응을 보이느냐가 가장 중요한 일일 텐데요. 일단 그 800여 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는요, 오늘 유임과 관련해서 세월호 참사를 정부가 책임지지 않겠다는 선언이라며
없겠다라는 고백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날 성명을 냈는데요. 책임지고 사퇴하겠다는 총리를 이제 와서 유임시키는 것은 정부가 결국은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선언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주영 해수부 장관과 김기춘 비서실장에 이어서 총리의 유임 결정으로 세월호 참사를 책임지고 사퇴한 정부의 고위 책임자가 누구인지 찾아보기 어렵게 됐다고 주장한 상태입니다. 네. 여기서 속보가 하나 들어와서요. 소개를 하고 지나가죠. 네네. 예. 북한이 원산 위쪽 호도 지방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발사체를 3발 발사했다고 합니다. 북한이 원산 위쪽 호도 지방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발사체를 3발 발사했다고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추가 소식이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친절한 숙현 씨, 시사컬럼니스트 이숙현 씨와 계속하겠습니다. 사의 표명을 했던 국무총리가 유임이 된 것은 우리 헌정사상 처음이라면서요? 그렇답니다. 지난 4월 말에 사의를 표명했던 정 총리 후임으로요. 안대희 그리고 문창극 후보들이 잇따라 낙마를 했는데요. 그 때문에 박 대통령의 선택지는 좁아졌고 또 총리직을 제안받았던 인사들도 모두 고사하는 분위기였다는 게 청와대의 전언입니다. 청와대는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청문회 과정에서 노출된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국정 공백 그리고 국론 분열이 매우 큰 상황인데 이런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었다는 게 청와대 측의 설명입니다. 야권에서는 총리 후보자 한 명조차 못 찾는 무능력의 극치라면서 맹비난을 연달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의 청와대 인사 시스템에 관해서 이제 개혁을 해야 한다라는 이제 주장들이 야당은 물론이고 여권에서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근데 인사수석실이라고 하는 것을 청와대에 설치를 한다고요? 그렇습니다. 청와대는요, 이 인사수석실을 신설하고 인사비서관 그리고 인사혁신비서관을 둬서 철저한 사전 검증과 우수한 인재 발굴을 상설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인사수석이 인재 발굴과 검증, 관리를 총괄하고 인사위원회의 실무 간사를 맡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관련해서요, 요즘 이 현 정부의 조직 개편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 노무현 정부 때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된 인사수석실 신설뿐만 아니라 참여정부 당시에 당시 한나라당의 정치 공세에 관여가 됐던 NSC 사무처도요. 이명박 정부 때 폐지됐다가 이번 정부에서 다시 부활을 했습니다. 또 지난 정부에서 폐지됐던 해양수산부, 경제부총리가 이번 정부 출범과 동시에 되살아났고요. 이제는 교육부총리도 만든다고 하죠. 이전 정부를 무조건 부정만 하고 다 없애는 관행들이 결국은 사회적인 비용 낭비로 다시 되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죠. 네. 이제 인사청문회 앞두고 있는데 피감기관이나 금융계 인사들로부터 고액의 후원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습니까? 그렇습니다. 최경환 후보자는요. 안홍철 한국투자공사 사장이 감사로 재직하던 지난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모두 2천만 원이 넘는 후원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지난해에는 안 사장으로부터 500만 원의 후원금을 받았는데요. 이것은 개인이 국회의원한테 낼 수 있는 연간 최대 한도입니다. 또 한국투자공사는요. 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피감 기관인데 최경환 후보자는 지난 2004년에 여의도에 입성한 이후에 내리 3선을 하면서 대부분 기획재정위에서 활동을 해왔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최 후보자는 또 금융권 관계자들로부터도 후원금을 받아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감독을 받는 기관들이 감독을 하는 국회의원에게 후원을 했다는 건데 참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후원을 했을지 참 궁금합니다. 네, 국회의원들 후원금 받는데 그거 좀 살펴봐야 되겠네요. 네, 어떤 규정을 좀 만들든가 그런 조치가 필요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세월호 국정조사 특위가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기관 보고를 받기로 합의를 했네요. 이건 얼마나 합의하는 겁니까 도대체 이거. 합의했다가 안 됐다가 또 하고 말이죠. 예, 번복하기를 여러 번이라서요. 네. 일일이 잘 기억도 안 납니다. 일단 오늘 합의를 했습니다. 국정조사 특위는요. 국회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기간 보고 대상 일정 등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한마디로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기간 보고를 받기로 했는데요. 첫날은 안전행정부와 국방부, 전라남도, 진도군으로 시작해서요. 내달 10일에는 국무총리실과 국가정보원 그리고 종합질의가 11일 날
이렇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재임 중인 기관의 장이 출석하기로 이렇게 합의한 적이 있기 때문에 네. 청와대 비서실에서 인사교체가 없다면 김기춘 실장이 직접 보고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에 8월 4일부터 8일까지는요. 특위에서 채택한 증인을 상대로 청문회가 열릴 계획입니다. 네, 정부전선 GOP 총기 난사 사건과 관련해서 김관진 국방장관이 집단 따돌림이라는 그런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네. 거기에 대해서 유족들이 아주 강력하게 항의를 했네요. 네, 간단히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이 장례 절차를 진행하던 유족들이요, 그 절차를 좀 멈췄습니다. 왜냐하면 김관진 장관의 그 발언 때문에 상당히 좀 격앙된 상태입니다. 전날 김관진 장관은요, 집단 따돌림이라는 현상이 군에 존재한다고 얘기를 했고요. 이에 대해서 유족들은 마치 피해자가 마치 가해자인 것처럼 말을 해서 희생 병사들이 책임을 돌리려는 것은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해왔습니다. 결국 오늘 김관진 장관이 직접 사과를 했다고 합니다. 네, 직접 찾아가서 유족들 면담을 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사컬럼니스트 이숙현 씨와 함께 했습니다. 지금 시각은 6시 19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시간 교통 상황 어떤지 알아보죠. 유보연 캐스터입니다. 네, 정확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입니다. 목요일 퇴근길입니다. 시내도로 곳곳에 정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월드컵 거리응원 행사 때문에 영동대로가 잠시 후 8시부터 삼성역에서 코엑스 교차로 쪽으로 모든 차로가 통제되겠고요. 광화문 광장은 내일 새벽 3시부터 광화문 교차로에서 세종로 사거리까지 통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부간선도로는 현재 성산 쪽으로 전 구간 밀려서 가고 있고요. 내부순환로가 성수 쪽으로 성산램프에서 정릉터널 구간 답답한 흐름입니다.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 난지나들목에서 반포대교까지 차간 거리가 바짝 좁혀져 있고요. 반대쪽으로는 영동대교에서 양화대교까지 밀려서 가고 있습니다. 나란한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 청담대교에서 한강대교 지날 때까지 속도를 올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 유보연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하루, 여러분의 하루를 정리해드립니다.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여야가 19대 국회 후반기를 이끌어갈 상임위원장과 간사를 확정하면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상임위원회별 현안과 쟁점을 어떻게 풀어낼지 관심인데요. 특히 이번에 GOP 총기 난사로 우리 군의 대응 체계에 대한 문제점들이 대두되는 상황에서 국방위의 역할과 그에 따른 활동들이 궁금해집니다. 오늘 정면 인터뷰에서는 19대 국회 후반기 국방위원장에 선임된 새누리당의 황진화 의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국방위원장 맡으셨는데 축하드립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그 축하를 받으셔야 할 일인지 일이 중책이 되셔가지고 힘드시는 일일지 모르겠지만, 네. 우리 황 의원님께서는 육군 중장으로 예편하신 육군 출신이신데, 국방위 앞으로 어떻게 꾸려나가실 생각이신지, 특별히 주안점을 두실 점이 있으실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우선 청원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싶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중책을 맡게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참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방금 강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 시대 상황도 그렇고 네. 우리 군 내부의 환경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네. 근데 뭐니 해도 제가 주안 두려고 하는 거는 국방 태세를 완비하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나 이것도 그냥 말로만 국방 태세 완비가 아니라 고착된 생각 가지고 온 것이 아니라 시대 상황하고 환경을 고려한 네. 그러한 좀 단단한 국방이 되도록 하겠다 하는 생각이고요. 예. 두 번째는 장병들의 그 사기를 좀 높이는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아 예. 이것이 특히 이번 GOP 총격 사건에서 나타난 것처럼 장병들의 안전 문제, 부모들이 예. 진짜 안심하고 보낼 수 있는 군대가 돼야 되고 예. 군대는 또 군생활을 잘 마친 그 자제들을 부모 품으로 보내야 될 책임이 있으니까 네. 그런 쪽에서 허점이 절대 없도록 하면서 사기를 높일 수 있는 방책을 택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특히 민군 관계 발전을 통해서 좀 신뢰받는 군대가 될 수 있도록 이런 노력에 중점을 좀 두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보고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조금 전에 네. 속보가 나왔는데 네. 북한에서 이 단거리 네. 발사체 3발을 발사를 했답니다. 네. 네. 아직 못 들으셨죠? 아직은 못 들었습니다. 네, 속보가 지금 막 나온 상황이어서 네. 그래서 이 문제 좀 챙겨보시도록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현안 문제는 몇 가지 이렇게 여쭤보겠는데요. 네. 우선 그 전시 작전 통제권 문제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전시작전권 문제는 우리가 지금 한미 간에 협의가 잘 진행되고 있는 걸로 제가 보고받고 있습니다. 예. 특히 이제 전시작전권 이 문제는 기본 고려 사항이 뭐냐면 우리가 전쟁을 억제시키고 네. 만일에 북한이 무모한 도발한다면 어떻게 격퇴할 건가 하는데 주안을 둬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네. 그래서 이거는 언제 하겠다라고 하는 이 전환 시기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는 게 아니고 네. 북한의 도발 의지가 약화가 됐다거나 네. 핵을 갖다가 완전히 폐기하겠다거나 이렇게 돼 있는 그런 조건 등이 됐을 때 전환한다는 쪽으로 공감대가 한미 간에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무리가 없이 진행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전작권 전환 시기를 못 박지 아니하고 그렇죠. 이제 상황에다 포커스를 맞추는 거죠. 예. 상황에다가 초점을 맞춰가지고 일단은 이제 재연기가 되는 거네요. 그렇죠. 이제 그거는 잘 합의가 이루어질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그다음 미사일 방어 문제는 이제 우리 영공방어를 위해서 우리 자체 능력이 얼마냐, 부족한 게 뭐냐. 또 우리는 이제 한미 연합방위 체제 하에 있기 때문에 미국이 가지고 있는 능력, 그걸 또 플러스시킬 수 있는 건 없는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도출해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문제가 상당히 예리한 문제고 지적을 잘 하셨다고 보는데 제가 국방위원장 하면서 좀 아무튼 여러 가지 여건을 잘 고려해서 최대한 답을 내려고 합니다. 네, 우리나라의 국방부 당국은 지금 사드 미사일 구매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죠, 일단은? 글쎄 원래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국방부가 선뜻 이걸 사겠다 말겠다 얘기하기 어려운 사정이고요. 네. 분명한 거는 이제 북한의 능력을 고려했을 때 우리 대비책을 우리 자체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할 거냐, 연합방위를 통해서 할 거냐, 이런 선택을 우리가 해내야 되는데 이런 쪽에서는 아무튼 우리의 예산 가용성이라든가 또 국민 공감대 이런 것들이 다 같이 돼야 되니까 신중하게 해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민구 국방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이제 당면한 과제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번 주 일요일에 청문회를 연다면서요? 네, 그렇게 근데 국회의원님들이 왜 이렇게 갑자기 일요일까지 일을 하실 생각을 하셨습니까? 좀 부끄러운 말씀인데, 그거는 제 여야 할 것 없이 제 스스로가 반성의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국방 총수가 이게 장기간 공백 사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빨리 임명을 해야 되겠다. 근데 이제 원 구성이 안 되고 이제까지 질질 끌었기 때문에 청문회 시기를 사실 놓쳤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난 24일 날 청문회 마감 날짜인데 또 정부에서도 그래도 청문회 절차는 거쳐서 장관 임명이 되는 게 순리라고 생각을 하고 또 제 정치권에서도 정부가 그런 시급성을 생각하기 때문에 비록 일요일이지만 우리가 모두 나와서 청문회 철저하게 하고 장관이 임명이 될 수 있도록 임명이 될 수 있도록 하자 이렇게 이제 여야 간에 합의가 돼서 참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 반성적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 아주 딱 마음에 듭니다. 국회도 좀 반성할 건 반성해야죠. 그렇죠? 더 나아가서 한민구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뭐 큰 하자는 없다고 본다. 어제 새누리당의 새정치민주연합의 간사 의원님, 황 의원님하고 여기서 인터뷰를 했었는데 그렇게 야당에서도 협조적인 것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전반적으로는 저도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청문회를 하게 되니까 거기에서 이제 혹시 문제가 되고 있는 또 아니면 의혹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명이 될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조로운 그런 임명 절차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동부 전선의 그 GOP 총기 사건은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보고 받으셨는지 모르지만 조금 전에 그 유족들이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 희생자 유족들이 집단 떠돌림이 뭐냐? 집단 따돌리라면 그 희생된 사망한 이 장병들이 이 가해자가 되는데 이게 김관진 장관이 말 이렇게 해도 되냐 이렇게 해서 굉장히 항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말씀드렸습니다. 말씀드렸군요. 그리고 또 내일 연결식이 예정돼 있었는데 그것도 연기까지 하고 말이죠.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이제 유가족들께서 이제 지금 그 상황이 너무나 애처롭고 또 한 상황 속에서 이런 문제가 나와서 참 더도 답답한 입장입니다. 근데 이제
조사 결과가 다 나와야 이제 분명한 판단이 나올 걸로 보여지는데 어쨌든 간에 이것은 개인 문제가 얼마만큼 있었던 것이고 그다음에 잘못되어 있는 군대 문화라든지 관행이 뭐가 있었는지 이거 참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제 입장에서는 지금 특정한 이유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무슨 예단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는 적절치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정확한 조사가 나오지 않은 상태니까요. 네네. 그렇습니다. 네. 그 조사는 정말 철저하게 하도록 국회에서도 체근을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입니다. 어제 그 여야 의원들이 국방장관 모셔다가 확실하게 따질 건 따지면서 주문을 했습니다. 의혹이 없도록 그리고 분명하게 조사를 해서 대비책을 세워라 이렇게 주문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 집단 따돌림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 유서를 지금 공개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희생자 유족들이 원하지 않기 때문에 유서를 공개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유족들께서는 그런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공개하지 말아달라고 얘기한 적 없다. 왜 거짓말하냐. 지금 이렇게 따지고 나오고 있거든요. 그 얘기 들으셨어요? 글쎄 유족들하고 여러 가지 수사가 진행되는 사정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우리 공개가 됐을 때 수사에 미치는 영향 같은 걸 고려해서 자제를 한다. 그리고 이제 그런 그 요청이 여기저기서 있었다 이렇게 얘기는 들었는데 어쨌든 명백하게 이제 조사되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사고는 터진 거니까. 조사해야죠. 그다음에 이제 방탄조끼가 아주 부족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방탄조끼도 착용하지 아니하고 그냥 총 들고서 이거 수색을 하느냐 말이죠. 이런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 어떻게 국회 상임위원 국방위원장이신데 방탄조끼 사는 예산 좀 왕창 좀 줄 예정이십니까? 사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군을 떠난 지가 지금 한참 되고 그래서 현실태를 잘 몰랐는데 그 어제 말씀 듣고서 깜짝 놀랐고요. 놀라셨군요. 이거 좀 GOP 총격 사건 이 수습책을 고려해서라도 시급하게 예산 요청을 해라. 그래가지고 여야가 이거는 적극적으로 우선적으로 돕겠다는 일종의 공감대도 어제 형성이 됐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전방에서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국민들 걱정이 많은데요. 전방 경계 태세에 무슨 문제점이 있는 건 아니냐. 이런 이제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물론 사고가 터졌으니까 국민들이 걱정하신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우리 군에서 정말 아주 뼈 깎는 반성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민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그러나 이제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국소적인 지역 같은 데서 발생하는 사고는 걱정을 끼쳐드리지만 대부분이 아주 참 불철주야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잘못된 것은 사랑의 매가 있다는 것처럼 사랑을 하시되 매는 치시라고 잘못된 건 날카롭게 지적을 하고 군을 나무라셔도 따뜻한 사랑은 좀 보내주셔야 되지 않겠나. 우리 군대인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장병인데. 알겠습니다. 그런 주문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국회에서는 또 감시 감독도 좀 철저하게 하셔야 되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스크포스 팀을 구성하셨다고 하는데요. 제가 어제 좀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지금 이런 사건이 발생할 적마다 느끼는 건데 제가 군에 있을 때도 그렇고 최근도 보면 어떤 사고가 일어나면은 그걸 조사해가지고 누구 잘못 따지고 이런 것에 그냥 온통 신경들을 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참 후에 가서야 이런 그 대비책을 세우겠다고 이제 하다 보면 사실 세세하고 굉장히 핵심적인 것들이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하는 거는 철저하게 수사를 하더라도 지금서부터 대비책을 만들 태스크포스를 만들어서 초동 단계에서부터 아예 대비책을 이런 쪽서부터 세워야 되겠다는 걸 쭉 장기적으로 구석구석 살펴보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주문한 겁니다. 그렇군요. 그럼 태스크포스 팀을 어디다 구성하시겠다는 거죠? 그건 천산 국방부에서 주관이 돼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방부에다가 만들어라. 국회에서도 만들어갖고 일도 좀 하시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 쟤는 이제 그렇게 주문했으니까 그건 만들면 계속적으로 필요한 것은 체크하고 이렇게 해나가야죠. 알겠습니다. 오늘 정홍원 국무총리가 유임이 됐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 간단히 한 말씀만 해주시죠. 참 안타깝습니다. 지금 두 분이나 이제 후보로 추천이 됐다가 낙마가 됐는데
현 상황에서는 대통령께서 어쩔 수 없이 택하신 불가피한 선택 아니냐 예. 이런 생각이 일단 들어가고요. 예. 그 고충을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저희가 청문회가 이렇게 가서 되겠느냐. 예. 완전히 신상 털기고 정말 일꾼을 찾아내는데 포커스가 되는 게 아니고 자꾸 이렇게 다른 방향이 더 부각이 되고 또 언론 재판 받는 식으로 이렇게 하다가 개인 망신만 당하고 마는 경우가 많은데 네. 진짜 사람을 뽑아서 진짜 나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일꾼을 뽑을 수 있는 청문회로 네. 발전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저도 네. 이제 그런 쪽에서 정말 제 역할을 하면서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시간이 다 돼가지고 영어로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국회 국방위원장을 맡으셨죠. 새누리당의 황진화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미세먼지 많은 날엔 깨끗하게 쿠쿠 청정. 비 오는 날엔 산뜻하게 쿠쿠 제습. 공기청정기와 제습기가 만나 1년 내내 쿠쿠 하이브리드 365. 세월호 사고의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한 정홍원 국무총리의 유임. 청와대의 선택에 동의하십니까? 오늘 강조의 뉴스 정면 승부가 청취자 여러분께 드린 질문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견 주시지 않으신 분들은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우물정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로 듣고 계신 분들께서는 예스 게시판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서 정통시사주간지 주간경향 구독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다일 공동체 대표를 맡고 있는 최일도 목사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나눔에 달려 있습니다. 밥 냄새가 너무도 그리운 시대인 것 같습니다. 한 상에 둘러앉아 밥을 나누면서 정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던 이 나눔의 문화가 점점 핵가족화를 맞이하면서 너무 혼자 밥상을 대하는 세대들이 많아졌는데요. 밥부터 나누면 됩니다.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는 나눔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기부터 작은 것부터 할 수 있는 것부터 나부터 나누자고요.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스토리가 있는 금융 KB국민은행과 함께합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세월호 사고의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한 정홍원 국무총리의 유임. 청와대의 선택에 동의하십니까? 오늘 청취자 여러분께 드린 질문인데요. 3538님께서는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나라에 총리할 인재가 이렇게도 없나 싶어서 참으로 안타깝네요. 선택에 동의하진 않지만 어쩔 수 없지 않나 싶어요. 이렇게 적어주셨군요. 6228님께서는요. 국무총리를 공석으로 둘 수는 없잖아요. 적절한 인재를 찾을 때까지 정홍원 총리가 자리해 주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의견들을 보내주시고 계시는군요. 우물정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보내주시고요.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 게시판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서 정통시사주간지 주간경향 구독권 보내드리겠습니다. 강조의 뉴스 정면 승부 2부 들어갑니다. 이번 역은 9호선 마곡나루역입니다. 더 큰 성공으로 가실 분은 일성 트루엘 플래닛으로 가십시오. 9호선 마곡나루역 개통, 오피스텔 이제는 마곡으로 환승하라. 마곡지구 골든블럭의 중심 마곡나루역 일성 트루엘 플래닛. 문의 1899-7181 일성건설 모델하우스 오픈 중. 우리집 통신 대표번호 101 TV지를 101로 인터넷을 101로 홈보이도 101로 모두 가입해 CCTV 맘카도 101로 함께 101. 우리집 통신은 101로 모두 다 해결해요. LG U+. 더 스펙타클하게 돌아왔다. 쉐보레 러브 패밀리 페스티벌. 쉐보레 전시장에서 이벤트 참여 시 선착순 8,000장에 트랜스포머4 영화 티켓을. 쉐보레 구매 시 스파크 최대 3년 무이자 할부. 말리부, 캡티바, 올란도 최대 3년 1.9% 할부. 홈페이지 또는 전시장 방문 6월 30일까지. Chevrolet, find new roads. 내비 따라서 가는데 왜 이렇게 막히는 거야? 답답해하지 말고 실시간 교통정보가 반영되는 올레 내비하세요. 그래, 올레 내비로 바꾸니까 막힘없이 쭉. 올레 내비? 지금 통신사 관계없이 무료로 다운받으세요. 올레.
네, 2명의 국무총리 후보자가 부정적 여론 속에서 낙마했죠. 정부의 인사검증 시스템이 이래도 되느냐 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결국 국무총리 인선 논란의 결론은 세월호 침몰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한 정홍원 국무총리의 유임으로 결정됐습니다. 이와 함께 청와대에 인사수석비서관실을 신설하겠다 이렇게 발표가 되었습니다. 인사 난맥의 해결책이 될 수 있을지 전문가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제2대와 제3대 중앙인사위원회를 역임하신 분이죠. 한양대학교 조창현 석좌 교수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건강하십니까? 네, 잘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네. 그 교수님께서 그 중앙인사위원장 맡으셨던 게 언제죠? 김대중 정부 후반. 2002년 5월부터 해서 2006년 9월까지입니다. 그러니까 김대중 정부 후반부터 네. 노무현 정부에 걸쳐서 하셨죠? 그렇습니다. 네. 네. 그때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뭐 지금하고 조금 다른 게 있다면은 예. 깜짝 인사가 아니었지요. 깜짝 인사가 아니다. 네, 왜냐하면 인사라는 것이 혼자 하는 게 아니거든요. 네. 이거 일종의 공동 작품이기 때문에 네. 첫째 추천을 받고요. 추천을 받고. 그때 당시에 이제 청와대가 물론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니까 대통령이 정무직은 이제 추천을 하시는데 네. 선발하시는데 그 기초 조사를 우리 중앙인사위원회가 가지고 있던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요. 예. 대한민국에 이제 약 10만 명에 대한 기초적인 데이터베이스가 있으니까 거기서 좀 골라봐라. 예. 이런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 예. 이러한 조건을 가진 사람들. 그래서 우리들이 이걸 골라가지고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재료에 의한 검증을 거친 다음에 그래서 청와대에다가 이제 정보를 제공하면 네. 청와대 인사수석실에서 자기네들이 또 검증을 해가지고 이제 거기 청와대 내에 있는 여러 가지 검증 기구가 있습니다. 민정실이라든지 뭐 물론 이제 거기 경찰도 와 있고 국세청도 와 있고 다 하니까요. 다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하는데 사실은 가장 중요한 차이가 뭐냐면은 네. 미리 이걸 좀 언론에 그 일종의 말하는 뭐라고 할까요? 좀 흘립니다. 언론 검증, 언론 검증. 3명을 흘려가지고 이제 네. 여론의 향방을 봐요. 네. 결국 이제 민주주의 국가에서 인사라는 것은 법적인 행위보다는 정치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네. 아무리 좋은 인물이라도 그 시대에서 국민들이 그 수용을 안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검증을 받아 거기서 일종의 그 향방을 봐가지고 이제 거기서 소위 말하는 그 여러 가지가 이제 나옵니다. 뭐 일종의 비공식적 검증이죠. 네, 네, 네. 거기서 걸러진 사람을 청와대가 최종적으로 선발해서 대통령이 이제 결재해가지고 국회에다가 청문회 내지는 이제 그 국회 승인 절차를 밟는 것이죠. 네. 그 당시에 장관들 그 임명할 때도 중앙인사위원회가 관여를 하셨죠? 많이는 안 했지만은 네. 그때 당시에 이제 중앙인사위원회에서 가지고 있던 데이터를 기본적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때 당시에는 그 청와대에 있는 비서실장이라든지 인사수석실에서 예. 저한테 개인적으로 네. 좋은 인물을 좀 추천해라. 네. 그러면 제가 이제 저 나름대로 또 이렇게 해가지고서 인사 추천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실제로 무슨 검증을 하는 것은 민정수석실 같은 데서 했겠네요. 네, 민정수석실에서 했습니다. 예. 네. 근데 그 당시에도 민정수석실에 사실은 지금은 제가 알기에는 지금 그 검사 출신들이 많이 가 있다는데 사실은 거기 검사 출신들도 필요하지만은 네. 국세청이라든지 경찰이라든지 뭐 이런 분들이 많이 실무자로 와 있거든요. 예.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행정 관련 부처청에다가 이제 의뢰를 해가지고 네. 그 사람들이 그 현장에 가서 조사를 하는 것이죠. 네. 네. 그런데 사실 그때도 낙마한 사람이 있었던 것 같은데. 있었죠. 물론 있었죠. 네네. 있었습니다. 네. 네. 그때도 뭐 철저하게 한다고 하고 중앙인사위원회도 있었고 청와대 인사수석실도 있었는데 그때도 낙마 사태 생기던데. 그거 참. 그것은 이제 청와대가 보는 시각하고. 예. 국민 여론하고는 언제든지 반드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되는 게 있으니까. 아니니까. 예. 그래야 이제 중요한 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일단 그런 후보자들 언론에 흘려가지고 여론의 검증을 받는 것이 이것이 저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미국 같은 데서도 보면은 네. 대통령이 임명할 사람들을 미리 이렇게 언론들이 좀 알거든요. 아, 네. 그래가지고서 언론 이렇게 한 바퀴 삥 돌게 되면은 예. 대강 여야 간의 그 반응이 나옵니다. 네. 네. 그 당시에 말이죠. 네. 혹시 중앙인사위원회에서 네. 그 여러 가지 데이터베이스도 가지고 있지만 네.
거기에서 정말이지 국세청이고 경찰이고 뭐 여러 이 사람들을 파견받거나 네. 그런 사람들로 이 충원을 해서 검증까지 할 수는 없었습니까? 그때 그런 권한은 저희들에게 없었어요. 아. 저희들은 뭘 했느냐면 주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는 이게 아주 1급 비밀인데. 예. 거기 허락을 맡은 담당 관들 이외에는 저도 손을 못 대게끔. 예, 손을 못 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제가 이제 어떻게 했느냐면은 그 담당관실을 만들어 가지고 국장급의 공무원들에게 민간 전문인, 인사 전문인들을 저희들이 고용을 해서 언론에 잡지에 난 모든 정보를 전부 수집하고 네. 시간이 있을 때에는 지금 소위 그 후보자로 와 있는 분들의 과거에 있던 직에 예를 들면 차관을 하실 적에 혹은 청장을 했다든지 혹은 국회의원 할 때 그 주변 사람들의 이른바 그 레퓨테이션 검증이라고 하는 걸 합니다. 평판. 그 인터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분이 뭐 예를 들어서 뭐 술을 많이 마신다든지 혹은 도박을 한다든지 뭐 이런 그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그런 것들을 전부 해서 그 자료에다 집어넣거든요. 그런 거를 중앙인사위원회에서 하셨어요? 그 데이터에서 했습니다, 저희들이. 아, 네. 그걸 그래서 키워셔야 되는 건데 그걸 갖다가 다음 정부가 개성을 하지 않고 없애버렸으니까. 그 자료 어디로 갔습니까, 지금은? 지금 모르죠. 모르는 게 아니고 안행부, 뭐 행안부 뭐 그쪽으로 가지 않았을까요? 중앙인사위원회가 이제 어디론가 하여튼 흡수가 됐어요. 통폐합이 되면서 기능이 축소가 되니까 아시다시피 정부에는 기능이 없어지게 되면은 그 사무는 없어지고 전문가는 흩어져 버리고 자료는 어느 창고에 가 있는지는 모르죠.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문창극 안대희 총리 후보자들이 둘씩이나 낙마를 하고 게다가 이제 오늘은 또 정호원 국무총리가 유임을 하는 것으로 발표가 났습니다. 네. 그 인사 전문가로서 이런 현상 어떻게 보십니까? 대단히 창피하고 우리가 선진국을 그렇게 원하는데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아직도 거리가 멀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네. 인사라는 건 사실은 차분하게 해야 되거든요. 차분하게? 네. 차분하게 해야 되고 국민하고 같이 해야 됩니다. 우리가 대통령도 뽑지 않습니까? 대통령 임명하는 게 아니고. 뽑는다는 것은 국민의 의지가 투표를 통해서 표현된 걸 집계해서 대통령이 당선되는 듯이 국무총리나 장관도 대통령이 임명을 하지만은 그 묵시적으로 국민의 승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검증 절차거든요. 국민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여라.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후보자를 임명하는 것이나 또 그걸 취소하는 것이나 이 과정이 상당히 어른스럽게 돼야 되는데 이번에 보니까는 상당히 혼란스럽고 조금 그 선진국가답지 못하게 좀 돼 있어요. 창피하지요. 창피합니다. 차분하게 어른스럽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나. 해당하는 분들도 비평하는 분들도 사실은 비평할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것은 어떤 점에 있어서 분이 자격이 안 되면은 안 된다는 걸 지적하는 것이지 인격을 모독한다든지 비난을 한다든지 이래서는 안 되고 또 나가는 분도 서로 개인적으로는 섭섭하더라도 그건 자기가 국민의 기대치에 못 미쳐서 안 되는 것이니까. 그 거기서 이제 그 겸손하게 자기의 잘못을 인정을 하고 국민들에게 심려를 끼쳐도 죄송하다고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서로 남의 탓만 하는 것 같아서 이것이 어떻게 민주주의 국가에서 인사제도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조 교수님 말씀에 의하면 이번에 두 사람이 다 청문회 가기도 전에 여론에 밀려서 자진 사퇴하는 꼴이 됐거든요. 그렇게 됐죠. 그 자체가 여론 검증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시는 것 같군요. 그러니까 그것이 부분적으로 된 거죠. 그러나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만약의 경우에 그분들을 지명을 했으면은 지명을 한 이상은 재가를 해서 국회에다가 문서를 보냈어야 됩니다. 국회 청문회를 해라. 만약의 경우에 이분들이 지명이 아니고 그냥 여론을 떠보는 것이었으면은 한 사람을 내세울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을 내세워서 언론에 흘려야 되는 거고. 청와대에서 공식으로 지명을 했다고 한다면은 그건 당연히 재가를 해서 국회에 보냈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다 보니까는 이제 나가는 사람도 억울하고
또 그분들을 지지했던 사람들은 굉장히 실망하고 네. 또 이제 어떻게 보면 이건 여론 재판을 했다고 하는 그런 비난을 받게 되는 거고. 그런데 피차가 다 상처를 입은 거예요. 네, 그런데 이번에 이런 상태에서 국회로 보내게 되면 뭐 부결될 게 더 뻔하다. 네. 뭐 여당 내에서도 반대 기류가 있어서. 네네. 그래서 자진 사퇴한 건데. 그렇습니다. 그런 여론에 승복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거는 이제 뭐 정치적으로 판단하면 그렇지만은 절차상으로는 대통령이 만약에 그런 조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했다고 하면 처음부터 판단이 잘못된 판단이고요. 네. 네. 일단 청와대에서 정식 거기 대변인 이름으로 이 사람을 국무총리로 하기로 내정했다 그러면은 그건 대통령이 제가해서 국회에 보내야죠. 알겠습니다. 네. 한 가지 더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청와대에 인사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위원장을 비서실장이 맡고 있어요. 네네네. 이런 체제는 어떻습니까? 이번에 거기에다가 또 인사수석실을 또 만드는 거죠. 네. 어떻게 보시나요? 그 청와대에 있는 인사위원회라는 것은 일종의 정부 기구가 아니라 자기네들의 그 행정 말하자면은 그 처리하는 기구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아무 어떤 의미에서는 기능을 못 하는 거고. 네. 문제는 어떻게 해서 사람을 모을 것이냐, 그 추천을 받을 것이냐 하는 것을 제도화시켜야 됩니다. 네. 그래서 여당에서 추천을 한다든지, 네. 혹은 무슨 모든 사람에게서 추천함을 통해 가지고 추천을 받는다든지, 미국식으로 인터넷에 모든 그때 정무직에 가고 싶은 사람은 자기나 또 남을 추천할 수 있게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 지인 집에 그 장벽을 없애버려야 돼요. 네. 그래서 대통령 그 많은 추천을 통해서 거기서 이제 인사수석실이 그걸 걸르고 평가하고 해가지고 그래서 사람을 뽑는 건데. 근데 과거에 지금 그런 제도가 지금 없지 않습니까? 근데 과거에는 그럼 있었습니까? 중앙인사위원회에서 그걸 했었나요? 그건 안 하지 않았습니까? 없었는데 그래도 그때는 인사위원회에서 10만 명 가지고 있던 그 데이터에서 사람을 골랐고, 네. 또 인사수석실이 있어가지고 사방으로 사람을 갖다가 추천을 받아서 했으니까. 네. 지금처럼 인사수석실도 없고 중앙인사위도 없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 그런 얘기죠. 알겠습니다. 상대적인 평가입니다. 네, 네. 참그 인재는 널려 있는데 찾질 않는다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으신데 인재가 그렇게 널려 있습니까? 제가 그 해보니까는 우리나라에 그 10만 명이 어떻게 나왔느냐면 그 우리나라 상장 기업의 중역 이상, 또 우리나라 공무원들 가운데에서 일정한 직급 이상, 그리고 대학교의 조교수급 이상, 또 시민단체 이렇게 다 해보니까는 엄청난 인재가 있더라고요. 네.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동안에 공부도 많이 하고 경험도 많이 하고 그래서 일도 열심히 하고 그래서 그 사실 저는 굉장히 많이 인재를 봤습니다. 네. 그 예를 들면은 지금 우리가 전국의 지방자치를 지금 벌써 실시해가지고 20년 되지 않았습니까? 그동안에 많은 인재가 길러졌거든요. 네. 거기에도 많은 인재가 있고요. 또 우리나라의 그 자수 무슨 재벌을 그 계승해서 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수성가해가지고 큰 사업을 일으키는 그런 CEO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깨끗하고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또 전문적인 그런 CEO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시민단체에도 인재가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국회의원 현재 하시는 분, 전직 국회의원 등등 가운데에도 많다. 여야 간에 굉장히 인물이 많아요. 이런 분들이 다 추천을 받아가지고 검증 절차를 거치면은 국무총리 할 사람이 왜 없겠어요? 알겠습니다. 국무총리 할 사람 세고 셌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양대학교 조창현 석좌 교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초보 운전자 수지입니다. 도로는 무섭고 차는 왜 이리 많은지 엄마야. 그래서 저는 살아있는 친구를 만났어요. 반응형 블랙박스 유라이브. 와, 정말 살아있네. 유라이브. 살아있는 블랙박스 유라이브. 한때 보리 하나로 콜라와 싸워 전설이 되신 분이 계셨지. 국내 최초 보리 탄산음료로 콜라의 아성을 흔들었던 맥콜. 전설을 맛보리 맥콜. 이노와 지아가 함께 부르는 캠핑장 에티켓송. 옆 텐트와 반갑게 인사해요. 안녕하세요.
떠날 때는 깨끗이 참 잘했어요 최고 코베아와 함께 하세요 캠핑 에티켓 코코코베아. 대한민국엔 아리랑이 있고 대한민국 투자엔 아리랑 ETF가 있다. 대한민국 금융에 아리랑이 울려 퍼집니다. 힘내라 대한민국. 힘이 되라 아리랑 ETF. 한화 자산운용. 투자 손실에 유의하시고 투자 설명을 청취하세요. 세월호 사고의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한 정홍원 국무총리의 유임. 청와대의 선택에 동의하십니까? 오늘 이런 질문을 드렸는데요. 1910님께서는 총리 유임 동의합니다. 얼마나 답답했으면 그랬을까요? 그동안 해온 경험으로 앞으로 더 잘할 거라 믿습니다. 9835님께서는 반대합니다. 마음을 비우면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국민들과 소통을 하면 답이 있습니다. 이렇게 적어 주셨습니다. 우물정 0945번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서 정통시사주간지 주간경향 구독권 보내드리겠습니다. 강준의 뉴스 정면 승부 2부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뉴스 들으시고 3부에서 뵙겠습니다.